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특검이 곧바로 서울구치소 측에다가 강제로 서울고검으로 데리고 오시라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만 3시 반까지 서울고검으로 인치하십시오. 하지만 이것도 불발도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특검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정당국으로부터 우리가 전달을 받기를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 나가기를 거부한다. 인치 사실상 어렵다.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 동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현 상태에서 정말 뭐 양팔을 붙잡고 아니면 뭐 발까지도 들어서 이렇게 끌고 나온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약간 특검팀의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사 압박을 주는 거죠. 언론에 알려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어떤 수사 압박을 줌으로써 자진해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대응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가서 예를 들어 강제 인치를 한다고 선 치더라도 가서 진술 거부하면 또 실효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끌고 나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그리고 지금 조사받는 어떤 피의자 신문조서는 나중에 재판에 가게 되면 이걸 다 부동의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법정에서 다시 지금과 같은 일을 다시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뭐 절차 내에서 지금 대응을 한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대응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본인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뭐 윤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대응이 저는 뭐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도 뭐 본인이 무고하다고 한다면 그냥 나가서 더 따뜻하게 나가서 조사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뭐 여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벌성사나운 모습을 서로 특검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이는 모습은 글쎄요,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참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건강이 나빠져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원래 앓고 있던 눈 질환 그리고 당뇨병 약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용약도 지금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상태다. 무더운 구치소 내부에서 당뇨 때문에 식사도 적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많이 꺾인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지금 재구속되면서 심리적인 충격도 상당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쭉 이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 없다라는 게 서울구치소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 없이 재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저런 입장을 만약에 끝까지 유지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설주환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법률적으로는 그야말로 강제 구인이라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강제로 뭐 들고 나오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입을 열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검찰에서는 조사를 다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게 이제 다만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좋게 비칠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저 특검이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공정한 여러 가지의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수사를 벌였던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상황도 보면 뭔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자꾸 뭔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검이 이렇게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가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결국 묵비권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강제 구인 같은 데도 응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듯이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이제 조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내일 오후 2시까지 또 인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거부하면 그 가능하지 않을 거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과 지금 법무부의 기싸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수감자들에게 주어지는 운동 시간조차 윤 전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운동했다는 말씀을 전해들은 바가 없다. 그러자 곧바로 교정본부에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서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질병 치료에 필요한 아까 눈이랑 뭐 당뇨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긴급 약품들,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하고 있고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도 허가해서 지급하고 있다. 조윤삼 변호사님. 그럼에도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뭔가 다른 수용자들보다 제한을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과연 실상을 제대로 확인을 한 것인가 싶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교정본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운동 시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는 다른 수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2평짜리 방도 독방으로 혼자 사용하실 수 있게 배려를 해줬어요.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게 되면 다른 수용자들과 오히려 더 나은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그 수용자가 직접 가져오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정 당국에서 관급 의약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수용자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필요한 그런 의약품들을 처방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의약품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이 모든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법무부와 교정본부 이재명 정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인식과 주장을 아마 극렬 지지자층들에게 세우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전직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